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타일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더워서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셔츠의 단추를 좀 풀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광명 사거리역 7호선 광명 사거리역 8번 출구 앞에 도보 약 5분 정도 걸어오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다른 대표님을 오랜만에 공인중개사 인터뷰 컨텐츠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은 간판을 보시면, 자,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니라 옆에를 보시면 행정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사 사무소를 같이 운영하시고 2023년에 11회 행정사를 합격을 하셔가지고 협회에서 교수 위촉도 받으시고 활발하게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사무소 대표님인 이현우 대표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제 유튜브 공인중개사 이승주TV 멤버십 회원님 중 한 분이신데 저보다 중개 경력도 훨씬 많으시고요. 이제 14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명 뉴타운 사거리에서 아파트 매물 중개를 위주로 하고 계시다고 하고 이제 행정사업을 또 시작을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소 먼저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요. 안쪽에 계신데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바카스 준비했습니다. 셀카봉을 놓고 와가지고 급하게 근처에 다이소에 들려가지고 지금 다이소에서 셀카봉을 급하게 사왔습니다. 우리 맨땅의 헤딩 나의 중개일기 또 독자이시기도 해서 제가 우리 또 멤버십 회원님이니까 무상으로 제 친필 사인을 들어가서 해드리고 이렇게 책을 한 권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인트로가 길었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광명 사거리역의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님 이현우 대표님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한번 전경 찍어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사 사무소 광명 부자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 권리금 판결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행정사 사무소에 대한 홍보도 다채롭게 돼 있죠. 매물도 이렇게 광고해 놓으시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행정사회 교수 위촉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행정사 이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사진까지 멋있게 해놓으셨는데요. 실물을 뵈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카스가 무거워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무소 한 번만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앉아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약속하지만 선물입니다. 네, 바카스.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사무실 내부. 제일 멋진 건 자, 위촉장. 행정사 이현우.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또 교수님이시고. 그럼 이제 앉아서 우리 본격적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면서 Q&A를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현우 행정사 앤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같이 만나 뵙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이제 제 저서 맨땅 헤딩 나의 중개일기 네,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왔다고 또 이렇게 한잔까지 준비해 주시고 잘 먹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여기 앞에 붙여놓으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도 있었잖아요. 이제 네.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간의 법적 분쟁의 판례도 있었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개업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고요. 광명에는 지금 개공 9년 차, 작년에 1년 폐업을 하고 네. 행정사 1, 2차 공부를 해서 8개월 만에 39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엄청나게 높은 등수로 합격을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중개 사무소 명칭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광명 뉴타운인가요? 여기가? 네, 여기 광명 뉴타운 북광명이라고 하고요. 광명 뉴타운이 25,000세대인데 여기 북광명에는 광명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12,000세대가 올 12월 말부터 27년도까지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자부동산, 부자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행정사 사무소 이름은 뭔가요? 이현우 행정사 사무소를 같이 겸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을 내서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럼 이제 21회 공인중개사 취직을 하시고 네. 14년차 유튜브도 하시네요? 네, 부동산 나래TV라고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재밌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박나래 닮았다, 박나래 닮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나래TV로 이제 이름을 정하고 나래라는 게 네. 부동산으로 날개를 활짝 펴다 이런 뜻도 있어서 저를 만나시면 부동산으로 네, 날개를 펼 수 있고 이 광명에 오시면 광명을 보실 겁니다. 네. 네, 멋진 언어 유희입니다. 네. 유튜브는 부동산 나래TV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또 블로그도 하시네요. 네,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시작한 지
조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번에서 가은단이 말씀해 주셨지만 경력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또 오래되셨으니까. 저는 대학교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87학번을 졸업을 했는데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고요. 가방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근데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서울 교대를 가고 싶었는데 내신이 안 돼서 네. 교대를 못 갔어요. 그냥 적당한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만 했고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계속 과외도 했고 중학교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수학 강의를 시작해서 2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강사를 하면서 와. 이제 보습학원을 운영을 했죠. 예. 아, 대단하십니다. 사실 너무 겸손하신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외대 중국어과가 대단한 학교의 대단한 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강사를 20년 동안 하셨다는 것은 또 엄청난 내공이 또 있으신 거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가르치는 게 좋거든요. 이제 원장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얘네들이 내가 50 넘어서 저는 50이면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럴 때 이 할머니한테 나한테 공부를 배우려고 할까 그런 회의가 좀 오는 시기에 저랑 아주 친한 탑으로 잘하시는 그 네. 토마토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중개업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권유를 하셔서 제가 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네. 또 그 사무소에서도 또 일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갈무리를 하자면 그런 경력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행정사 자격증은 11회를 취득을 하시고 작년에 네. 중개사는 이제 14년 차 그래서 네. 이제 개공 9년 차 경력이 있으시다라는 부분을 좀 매짐을 짓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된 계기가 수학 강사에 대한 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그렇죠. 대한 고민과 또 오래되셨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감도 드신 부분이 있었고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셨는데 이어서 그럼 행정사 자격증은 취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제가 여기 광명뉴타운에서 7년 동안 중개를 하면서 많은 건의 계약을 했어요. 올 초에 제가 한번 계약서 파일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1200건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우와. 7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명 뉴타운에 기존에 계시던 중개사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거의 타겟이 된 거죠. 시기 질투의 대상. 그리고 너무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시달림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건의 소송이 또 어떻게 운이 안 좋게 엮인 네. 건이 몇 개 있어서 한 건으로 소송을 5년 동안 했고요. 또 한 건은 주위 부동산이 저희 매수자 손님한테 소송을 걸어서 제가 이제 증인으로 불려다니는 1년 동안 또 했고 마지막은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신축 건물이 있었는데 네. 저는 거기에 계신 세입자분을 빼드리고 네. 다른 분을 넣어드렸어요. 네. 두 분을. 그런데 운 나쁘게도 그게 네. 빌라왕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선순위에 넣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임대인이 빌라왕인 줄 모르고 했는데 세입자분들이 빼갖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청에 민원도 넣고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이러는 그런 힘든 세 가지를 겪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작년 1월 말에 폐업을 딱 했어요. 이제 아는 동생이 제주도에서 상가 전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나도 너처럼 주택이 너무 시달리니까 상가 전문으로 나 하고 싶어. 누나 그거 잘 생각해야 돼. 권리금계약서가 지금 1심에서 행정소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고 지금 항소 중이야. 나도 공부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방문각으로 달려갔습니다. 1, 2차 동차로 접수를 하게 됐죠. 네. 그러면 현장에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신 건가요? 오프라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그냥 과감히 결단하시고 딱 그 사무소 폐업하시고요. 업무 정지 신고가 아니라 영업 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폐업을 했죠. 네. 와, 그럼 다시 개업하신 거네 이거. 네, 다시 개업을 했죠. 야, 큰맘 먹고 하셨네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시기 질투와 소송건들 때문에 좀 동시에 회의감이 여기도 많이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네. 법적인 부분에 좀 강화를 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셔서 행정사를 취득하시게 네. 됐고 지금 그 취득을 하셔서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너무 고맙죠. 지금은 한 건을 안 해도 배부르고요. 네,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앞에 배너에다도 새로 오픈을 하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다 초보인 줄 아세요. 그래서 개업 8주년 기념 해가지고 무료 상담, 행정법률 관련 상담과 그다음 부동산 관련 무료 상담을 하면서 세법을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해드리려고. 멋지십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귀감으로 삼으시고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렇다면 행정사 자격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실 텐데요. 이 공부를 하신 것을 사실 공인중개사랑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 시간이나 이런 걸 좀 궁금합니다. 행정사는 작년 2월, 3월, 4월, 5월 네. 4개월 동안 1차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서 평균 한 75점 정도 받았고요. 또 4개월 있다 2차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또 4개월 동안 사실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달달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야, 그 많은 양을요? 네. 저는 잠자는 시간 빼고 잠을 보통 6, 7시간 잤겠죠. 네. 그 시간 빼고는 무조건 공부만 했어요. 와. 4달 동안. 전업으로 아예 그냥 전업으로 아예 집중을 했어요. 외람된 질문이지만 네. 공인중개사는 오래되셨지만 비교를 하자면 공부량이나 뭐 공부 난이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난이도는 제가 딸 때는 그래도 약간은 쉬웠어요. 지금은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와 이건 내가 봐도 떨어졌을 것 같다 정도의 네. 공인중개사 난이도였는데 맞아요. 네, 행정사는 제가 공부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한 20배 정도 어려운데 작년 대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네. 입사가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그만큼 근데 좀 평균 점수가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정말 네. 간발의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했던. 네, 맞아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득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외지만 1, 2차 동차 8개월에서 전체 39등을 합격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요 업무는 저는 중개가 너무 좋고 네. 사실 여기 그만둘 때도 나는 중개업을 다시 돌아올 건데 힘든 그게 있으니까 나는 자격증 하나 갖고는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는 꼭 행정사를 따서 같이 돌아오겠다는 그런 1년 만에 공부를 해서 이렇게 땄고 지금도 저는 중개가 좋고 뼛속까지 공인중개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광명 뉴타운 입주권, 분양권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사 자격이 있으니까 상가 건물 임대라든지 매매 위주로 하면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그다음에 부동산 전월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할 수 없는 게 이제 권리금 계약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대필이라고 하잖아요. 네.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서는 이제 계약서나 서류 등의 작성이라고 하는데 그 작성의 업역을 확장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연장 계약서도 좀 하시고 행정사 업무도 연차가 또 늘어나시면서도 많이 좀 늘리실 수 있겠죠. 공부를 좀 더 해야죠. 행정 업무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 확보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입주권 분양권은 기존에 제 고객이 몇백 명 되거든요. 제 기존 고객이. 이 고객들은 거의 저는 좀 전속이세요. 다 네. 그걸로 일단은 전세라든지 매매 그거 하고 있고요. 네이버 광고 하고 있고요. 키워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 광고에 나가는 비용이 꽤 되죠. 네. 오래되셨다 보니까 기존 고객님들을 확보하면서 주로 네이버 광고도 많이 하시고 상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존 상가도 고객에다가- 기존 고객이 제가 많고요. 네. 이쪽에 기존에 대로변에서 영업을 할 때 상가도 많이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임대인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계세요. 건물주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분들을 거의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거의 저의 전속 그 건물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새로 오픈하고 계속 전화를 드려서 네. 저쪽에 있는 상가 제가 다 뺐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상가는 매물 발굴을 위해서 여기 드렸던 그걸로 이제 요거 만들어서 방문합니다, 제가. 네, 방문해서 네. 요거 맛있는 젤리 저거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좀 네. 클로즈업으로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젤리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개업 8주년 기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같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매물 광고는 주로 네이버 광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키워드 광고 하고 있고요. 네. 플레이스 광고 하고 있고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공인중개사로서 기억에 남는 손님인데 최고, 최악 좀 한 분씩 좀 뽑자면 최고의 손님은 2016년도부터 네. 입주권 계약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분은 어머니가 외국에 계신 따님하고 사위분한테 사구역 입주권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본인 사구역에 집이 3개가 있고 네. 5구역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전화 오기 바로 직전에 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부자부동산 너무 좋았는데 네. 지금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마침 제 전화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셔서 4구역의 물건과 그다음 5구역 물건을 저한테 다 전속으로 전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4구역 하나가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를 제가 구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7개밖에 없거든요. 와, 다 7개. 일반 분양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를 일반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모든 계약해 주신 분들이 다 기억에 남겠지만 네. 특별히 이제 한 분을 뽑자면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악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네, 그쵸. 최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을 제가 소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매수 쪽이고 네. 매도 쪽이 부동산이 따로 있었어요. 매도 쪽에서 좀 저렴한 물건을 주시길래 저희 손님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넣고 계약을 딱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매도 부동산이 네. 잠깐 등록이 안 돼 있던 거예요.
무등록. 그쵸. 잠깐 등록이 내려져 있는 물건을 거래를 하면서 근데 가계약금이 들어갔으니까 계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서 계약을 쓴 거예요. 혼자 들어가서 완전 피박을 썼죠. 근데 그 매도인이 사기꾼이었어요. 재개발 현장만 돌아다니면서 비대위 활동을 하고 조합을 스톱시키고 지연시키고 돈 뜯어먹고 이러는 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자가 이구형 물건을 팔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계약금만 몰취하고 중도금도 가진 방법을 써서 중도금 안 받아갔죠. 잔금 때도 소리도 안 갖고 오고 이제 매수자는 저한테 돈을 맡겼어요. 근데 저는 그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제가 받아놨으니까 찾아가세요 하고 매수자한테 영수증 써주고 대신 맡아놨다. 잔금도 마찬가지 맡아놨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잔금이 치러지지 않아서 이게 소송으로 간 거죠. 민사 형사 다 갔죠. 배액상한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기꾼 임대인이 저를 형사 고소를 했죠. 자격 모욕. 내가 너한테 대리권도 안 줬는데 네가 뭔데 중도금 잔금을 네가 뭔데 받아나? 내가 받아놓으라는 소리 했어? 이렇게 해서 저 자격 모형으로 걸었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수를 써서 계약금을 몰수하려고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내용이 되게 어렵지만 거기에 휘말렸죠, 제가.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얼핏 들어도 우선은 매도인이 사기꾼이었다. 네. 그리고 매도인 쪽 중개사가 원래 같이 있었는데 네. 임시로 그 당시 상황에 이제 무등록 상태라 우리 네. 대표님이 공교롭게 실질적으로는 공동 중개 형식인데 대표자는 이제 혼자로 들어가서 네, 양쪽을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그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형국이었고 네, 네. 근데 이제 매도인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 대표님이 지금 계약 당사자니까 담당 공인중개사니까 이걸로 또 형사고소를 하고 네. 매수인 쪽에도 우리 대표님을 믿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돈을 잘 맡겨놨는데 사기를 또 당하니까 매수자를 다시 돌려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잔금 이후에 공탁을 하긴 했어요. 형사 민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형사건으로 걸려서 벌금형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저는 검사 앞에 처음 불려가 봤고요. 와, 저 그때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만 원만 내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매수자가 또 저를 협박을 하네요. 당신이 정식 재판을 신청을 해서 민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형이 먼저 확정이 되면 내가 불리하니까 너는 이걸 계속 끌어라. 그래서 저는 정식 재판을 하고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내고 저는 항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비용과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는 매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형사로건을 해서 깜빵을 넣었어요. 매도자를 6개월. 그러니까 깜빵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손발이 묶이니까 매수자한테만 전해서 배액상환을 해주더라고요. 민사는 그렇게 끝났죠. 합의를 본 거네요, 그렇게. 그렇게 합의를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매수자가 더 괘씸한 게 뭐냐면 분명히 배액상환을 받으면 저한테 수수료를 주기로 했어요. 수수료를 안 주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매도 매수를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일타쌍피로 수수료 소송을 걸었죠. 네. 그래서 지난달에 다는 못 받았고요. 네. 원래 이게 토지여서 0.9%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0.4밖에 못 받았습니다. 0.4. 일단 그걸로 끝을 냈어요, 제가. 그 네. 양쪽 다 해요? 네, 양쪽에서 다 받았죠. 350, 350씩 받았죠. 700을 받았죠. 그때 매도 쪽 그 무등록 개공은 네. 그쪽은 이제 관여를 그 이후로 아예 안 하고요. 관여를 뭐 안 하는 거죠. 예. 그 뭐 휘말리기 싫으니까. 휘말리기도 싫고 제가 그랬죠. 나 1,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네가 반을 내야 되지 않겠냐. 네, 네.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제가 그 반대 상황이 됐으면 저는 반을 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딱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어요, 저. 그래서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조금 쉬웠어요. 제가 재판을 해봤잖아요. 항소도 해봤고. 그러네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일반 법적으로는 판사님 앞에 가는 민사나 형사가 있는 거고 행정도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과의 그런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청구인이 이제 행정청일 때는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거고요. 그죠? 네. 분리가 되는데 크게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냐 행정청이냐 따라 나눠진다.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스토리였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수인이 저한테는 최악의 매수인입니다. 정말 최악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건 제가 지금 우리 대표님이 5번째 이제 전국의 공인중개사를 만나다 인터뷰 대상이신데 그 최악 중에서 가장 최악이네요. 네. 네, 거의 스케일이 역대급입니다. 네. 네, 근데 그분도 청량리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본인도 부동산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수수료를 안 줄 생각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나빴네요, 진짜. 세상에 네. 참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네. 진짜. 다음 질문입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좋았을 때랑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